상속 재산 분할과 기여분. 보통 이제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분을 정할 때,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게요. 제가 전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강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뒤에서 기여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상속 재산 분할의 개요. 피상속인, 망인,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께서 유언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위탁을 할 수도 있고요. 상속 개시 날로부터 5년 동안 분할할 수 없어. 나중에 분할해라 라고 유언을 또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공동상속인, 상속인의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남겨주신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할 방법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즉 협의 분할, 현물, 가격 배상. 현물은 실제로 이거를 쪼개는 거죠. 땅 같은 경우는 이제 필지를 나누는 거고요. 돈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을 나누는 거, 돈은 쉽죠. 그리고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쪼개야 될 수도 있는데 쪼갤 때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사실 쪼갤 수가 없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은 이제 가격 배상, 누군가를 갖거나 누가 갖고 돈으로 대신 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제3자에게 팔아서 경매에 붙여서 돈으로 나누거나 그런 방식을 협의 분할 그리고 재판에 의한 분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여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기여라는 것은 그저 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그런 얘기죠. 기여했다 그런 말은 종종 하죠. 이때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민법에 있는 기여분이란 것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에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의 하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문제되고 언론에도 나는 경우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특별히 부양한 사실혼 배우자, 뭐 내연의 처라고도 하고 요새 이제 사실혼도 워낙 많으니까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못 받아요. 그래서 공동 상속인이 될 수도 없고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부양을 열심히 하고 재산 등식에 같이 노력을 하고 하더라도 기여분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특히 상속 관련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꼭 혼인신고를 하시기를 저희는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여분의 내용. 기여분이 어떤 때 받을 수 있는가? 기여분이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기여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양, 피상속인을 특별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때만 인정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일반적인 가사노동은 부부간의 협조, 부양 의무의 범위 내이므로 민법에 부부간에는 협조,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거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라고 한다면. 이 일반적인 그런 부양은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통상적인 부양 의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개월간 간병, 제가 이걸 쓰긴 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아프고 일반적인 아내라고 한다면 사실 해주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극진한 간병, 뭐 수개월, 글쎄요, 수년, 뭐 그렇게 간병 정도가 되거나 그럴 때 이제 특별한 부양에 해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가족 간에도 워낙에 따로따로 사는 경우도 많고 서로 각자 살기도 바빠서요. 조금 더 이런 범위를 특별한 부양을 조금 완화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 상속인 간에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입니다. 이게 판례에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공동 상속인 간에 이걸 인정 안 해주면 이건 공평하지 않다 정도가 됐을 때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여 비슷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속재산을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명백히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경우, 예컨대 부부가 공동으로 뭐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재산을 많이 증식을 했다. 그런데 그 상당 부분을 남편 명의로만 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내에게 특별한 기여가 인정될 수가 있죠. 정말 열심히 같이 협동을 해서 같이 재산을 증액을 했다는 경우면, 그러면은 아버지의 재산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명의가 돼 있더라도. 그럼 기여부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기여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어쨌든 민법 계통은 사적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협의하면 대부분 국가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여분이 협의 안 될 때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여분 결정은 유언사항이 아니므로 유언에 의한 기여분 결정은 효력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그래, 우리 첫째가 제일 고생했다, 내가 첫째에게는 기여분으로 뭐를 따로 주겠다,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관할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서 정합니다.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를 하면 돼요.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청구인의 주장,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고려해서 그래, 기여자의 기여분이 대략 어느 정도니까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에서 기여분이 같이 결정되기도 해요. 심리되고 결정이 됩니다. 어떤 재산들이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상속재산이 그럴 때 누가 무엇을 갖고, 이건 어떤 거는 팔아서 경매로 붙이고 어떤 것은 누구 명의로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상속재산 분할인데, 그 과정에서 그 중에 특별히 누가 기여를 했구나, 특별히 누가 부양을 했구나 해서 기여분 주장을 하면 그 부분을 공제하고 상속재산으로 정해놓고 나머지를 상속분대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여분 상한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유증이란 것은 상속과 동시에 발생하는 증여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누구에게 증여를 하겠다, 이건 가능해요. 그게 이제 유증이에요. 그런 유증의 가액은, 기여분 상한은 유증의 가액을 넘을 수가 없다. 즉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 행위가 기여분에 우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증으로 모든 재산을 다 이미 줘버렸다 그러면 기여분 권리자가 주장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럴 때는 이제 유류분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어요.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정도로 최소 한도로 상속인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없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기여분이 상속재산 중 아무리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1억 원의 재산이 남겨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이게 사실 어머니하고 같이 만든 재산이고 어머니의 기여분으로 다 1억 원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자식들은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다. 왜냐? 기여분은 어차피 기여자의 재산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여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유산 가운데 결정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중에 기여를 했던 사람의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냥 별도로 떼놓고 나머지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할하고 그 중에 기여자에게는 아까 떼놓은 거를 따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여분액을 합한 것이 기여상속인을 상속재산으로부터 취득할 금액이 됩니다.